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 해도 되냐고? 안 되죠. 왜 안 돼요? 어떻게 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냐고. 농사지으라고 지정한 땅인데. 그러면은 기껏 개발구역 지정해놓고 용도적이 농림지역이니까 개발사업 하지 말라.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앞뒤가. 자, 용도지역이란 게 절대 불변은 아닙니다. 절대 불변은 아니라고. 그럼 필요에 따라 농림지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용도적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용도적을 바꿔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바에 따르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죠. 용도적을 변경하게 되는데 용도적 변경 절차 배우셨어요? 뭐라고 배우셨어요? 용도적 지정 절차, 변경 절차. 입안 결정 절차. 관리계획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 관리계획 결정사항 첫 번째가 뭐죠? 용도지역 지정 변경이 관리계획 결정사항이죠.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농림지역에다가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 상태에서는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용도지역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입안 결정 절차는 정상 절차를 밟아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고 했었을 때 아마도 변경되고 나면 뭘로 결정 날 거냐?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되어야 개발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정 나더라도 뭘로 결정 난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난다고. 도시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뻔히 도시지역 나올 게 뻔한데 무슨 절차를 밟아? 그래서 아예 경우에 따라 비도시적의 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면 그 지역은 자체적으로 뭘로 바뀐다? 도시적으로 바뀌는 걸로 보자는 거죠. 그래야지 개발사업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용도적이 도시적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지정된 지역의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배우셨잖아요. 도시적 안에 지정되는 것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비도시적에 지정되면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고 배우셨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기 도시적 됐으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제 몇 종이에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봅시다. 도시적이 됐다는 얘기는 관리계획 결정상 첫 번째 용도적 지정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는 말은 관리계획 결정상의 다섯 번째 용용기도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관리계획 결정 나면은 관리계획 결정의 효과로 반드시 해줘야 될 것 있죠. 못하게 돼 있어요. 관리계획 결정의 효과. 지형 도면 고시. 몇 년 안에? 2년 안에. 2년 안에. 그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서 그렇게 배우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 2년 안에 지형 도면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여기도 관리계획 결정이 났으니 지형 도면 고시가 나와요. 지형 도면 고시라는 게. 근데 문제는 관리계획상에서는 지형 도면 고시가 2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그 지역 싹 밀어버려요. 싹 밀고 새로이 만듭니다. 자, 여기 농림지역이 있다니까. 호벌판 농림지역. 그 중에 일부는 상업지역,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공업지역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게 언제 끝나요? 사업이 끝나야 만들어지잖아. 사업이 끝나야. 그래서 지형도면고시 특례라고 그래서 2년 안에 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해주면 된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걸 지형도면고시 특례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론 간주되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근데 이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 지금 239페이지 보고 계시는데 거기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의 후단부입니다. 후단부로 보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후단부에 이런 게 있어요. 후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취락지구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취락지구에도 지구단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되죠. 그 중에 세 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취락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이 두 군데에 한해서만큼은요 도시지역이나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주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자꾸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취락지구가 시험에 3번씩이나 지금 출제가 됐다고. 취락지구라는 부분이. 그래서 취락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라면은 이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도시적이나 일종 지구단위구역 간주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야. 이 부분을. 자,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이렇게 간주되는 모습이 있다더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간주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개발구역 지정이 됐던 거죠. 개발구역 지정돼서 이제 개발 사업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구역을 지정한 한 사람이라니까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그러면 한 사람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요. 이미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역의 크기가 나온다고 계획상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자체가 100만 제곱미터가 넘더라는 거야. 그 면적의 크기가.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게 되면은 좀 이따 볼 겁니다. 공청의 의무가 부여가 돼요. 공청회.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공청회 절차 거쳐야 한다는 게 있어요. 들어만 오세요. 수치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는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 자체가 330만 제곱미터가 넘더랍니다. 330만 제곱미터가. 그러면 이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복합 기능을 갖춰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복합 기능을 갖춰야 한다. 자, 여러분 교재 여기 231페이지 가보세요. 교재 231페이지. 교재 231페이지 제일 위쪽에 오른쪽에 주의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바로 이제 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복합 기능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타날 겁니다. 제일 위쪽에 오른쪽에 주의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거 보시면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 서울 지역에 과거에 일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서 일산, 분당, 판교, 죄송합니다.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에서 5대 신도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삼본이나 중동 지역은요,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330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촌이나 안양의 평촌이 330만이 좀 넘었고, 그 다음에 고향의 일산이나 성남의 분당 그보다 훨씬 더 면적이 컸어요. 면적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 건설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평가가 있죠.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은 신도시 건설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왜 지금 실패했다 평가를 얘기했냐면은 자, 평촌도 330만이 넘고 일산 분당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3번 정도 조금 더 적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곳에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복합기능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합기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족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자족도시. 자족도시라는 거예요. 자족도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 작년이죠. 이제는 작년에 세종시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사실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세종시 사업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놓고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나눠졌죠. 국론이 분열된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까지. 그럼 왜 세종시에 대한 그런 논란이 심화가 됐어요? 세종시를 만들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은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세종시를 안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세종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은 세종시가 자체적으로도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됐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30제곱미터가 넘는 곳에서는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족 기능을 갖는 게. 근데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수한 사정일지 몰라도 자, 신도시로 건설했던 평촌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일산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자족 기능이 없었습니다. 못 갖췄어요. 서울시의 배드타운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그래서 실패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패했다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만약에 면적이 330만 제곱이 넘는 곳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복합 기능을 갖추라는 얘기야. 복합 기능을. 자, 여러분들 판교하고 은평을 비교를 좀 합시다. 판교는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택지개발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평은 서울에 있는 은평은 뉴타운 사업이라고 칭하지만은 정비사업 아니었어요. 그것이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평의 면적이 얼마였냐면 108만 평이에요.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는 거야. 그러면 330만 제곱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은평 뉴타운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었어요. 그건 은평은.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 안에 미니 신도시 건설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사업을 했던 거예요. 실은. 그 은평은 330만이 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좀 복잡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런 형태로. 그래서 수치상으로 330만이 넘게 되면 반드시 계획 수립할 때 복합 기능 갖춰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법도 재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다시 보세요. 231페이지. 거기 주의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주의사항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이라도 해봐라 라고 써놨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